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격변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너무 잦아서 이제는 뭐 웬만해서는 놀랍지도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진통이겠죠.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시민들은 이제 좋던 싫던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뉴노멀에 대비하고 적응하고 또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운명입니다. 아쉽지만 급변하는 이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 아직은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빨리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좀 수습하고 이제 변화를 직시하고 선택과 적응을 준비해서 또 이 폭풍우를 견뎌내고 생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변화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차다.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정말 무서운 격변의 시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에게도 시간의 격차를 두고 그 충격파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이닥칠 테니까요. 자,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지금의 격변의 주인공, 판을 바꾸려고 하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패권국 미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라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더욱이 트럼프의 거친 입담이 우릴 더 긴장시키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략이겠죠? 우리는 이면을 보고 또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진짜 현재 상황은 어떤 걸까요? 또 미국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확정된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추론해 볼 수 있고 우리도 선택지를 뭘 준비하고 또 뭘 포기하고 뭘 취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재를 기반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는 영화, 그리고 하나는 책입니다. 먼저 영화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 정말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20살이 많은 84년생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인물 3명 중 1명입니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팔란티어의 피터 틸,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설정된 배우 느낌이고 진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특히 제이디 벤스는 제가 요즘에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럼블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제이디 벤스가 2016년에 쓴 회고록인데요. 당시 300만 부가 팔렸을 만큼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바로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힐빌리는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 특히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 저소득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저소득 백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상 약간의 비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오하이오 미들타운이에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지역이기도 하죠. 그 영화를 보면 할머니 세대의 미국은 활기가 넘치고 메이드 인 USA 차들이 많이 보이고 뭔가 생기 있는 모습? 작은 도시라도 활기가 넘치고 뭔가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엄마 세대를 거치면서 마약, 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게 자주 보이면서 뭔가 건강하지 않은 느낌? 약간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쇠락 분위기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의 붕괴, 마약 문제, 무료 급식 등 불과 한 세대 만에 뚜렷한 쇠락이 그려지는 거죠. 영화에서도 집에서 쓰는 식기마저 플라스틱 일회용 포크, 나이프를 보여주는 디테일로 그런 쇠락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배경으로 나오는 시내 풍경 전반이 슬럼화 되어가고 특히 할머니 때와 엄마 때 그리고 현재를 겹치게 보여주면서 오버랩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뭔가 가난, 빈곤, 일탈, 가족의 해체, 그런 모습들을 영화 전반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미국 제조업의 쇠락과 양극화를 상징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그립니다. 제조업의 쇠락, 양극화, 가족의 붕괴, 또 그에 따른 아이들 교육 문제, 어떤 그 희망 없는 미래, 결국은 준수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수반되는 현상이죠. 전후 최강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하고 전 세계적인 분업과 밸류체인으로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함께 가족이 해체되고 안정적인 소득,
견실한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그런 미국을 보여줍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백인들의 영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의 트럼프 현상의 일부 원인도 됩니다. 제이디 벤스 엄마도 가정폭력과 마약에 노출되고 급기야 분노 조절 장애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제이디 벤스도 방황을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 특히 할머니의 영향으로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한번 차분하게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를 정의하더라도 매일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제이디 벤스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방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린 손자 제이디에게 할머니가 해주신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삶은 결국 자신이 살아가는 매일의 모습과 그 결정도로 좌우된다. 이런 대사는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노력과 일상의 중요함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사예요.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결국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다. 저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대사입니다. 결국 가난한 미국의 흑수저는 각성하고 아름다운 반란에 성공하고 결국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는요, 지금 미국이 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준수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 가족의 해체, 그리고 마약에 의존하는 미국, 병들어가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음을, 그리고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입니다.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인데요. 이 책은 세계 질서의 붕괴와 다가오는 무질서를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실상 정해진 불가역적인 노선에 들어왔음을 공지보다는 그냥 통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인정할지 말지조차도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요. 이른바 미국의 노선 변경? 그리고 고립주의로의 회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100%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의 쏠림이라고 할까요? 고립주의로의 노골적인 회귀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상 유일무이한 패권국,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까지 확보한 미국은 이제 골치 아픈 국제 무대에서 발을 빼고 머리 아픈 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중동 문제가 미국의 국익과 예전처럼 그렇게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에너지의 완벽한 자립, 아니 압도적인 통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노골적인 방향 전환을 표출합니다. 아예 이 책에서 작가 피터 자이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빙의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계대전을 승리로 마감하고 지난 80년간 세계 평화를 유지해왔어.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방어했고 지금의 인류 문명의 발전과 풍요 다 우리의 희생이 밑거름 되었거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바다를 유지, 관리했고 질서를 만들었지. 전 세계가? 아니 너희들 대부분이 이에 따른 엄청난 혜택을 본 거잖아? 역사상 이런 풍요의 시대가 있었나? 모든 게 우리의 미국의 희생이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제조업은 쇠락했고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마약에 중독되고 비만에 노출되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였거든. 그리고 빚만 늘어났어. 심지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요되는 국방비보다 그 빚을 유지하는 이자 비용이 더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진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지난 수십 년간의 게임의 룰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어. 그래도 우리랑 같이 가기 원한다면 너희도 순응하고 적응해 해야 할 거야. 선택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표면화된 게 시작한 게 트럼프 1기겠죠? 그럼 2기는 트럼프의 리턴은 이제 본격적인 적용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의 미국의 이런 식의 태도 변화 처음이 아니에요. 1971년 사실상의 달러 디폴트 사태, 닉슨 쇼크죠.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세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충격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화폐 질서, 경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게임의 룰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무런 담보도 없는 그냥 종이 임세물이죠. 불태환 법정 화폐. 우린 이걸 피앗 머니라고 하죠. 단계적으로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순응하고 적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왜 순응하고 적응했을까요? 당시 미소 간의 냉전 상황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본질은 그거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가진 진짜 힘은 시장과 혁신입니다. 국제 질서와 지정학의 변화를 나이브하게 정의감으로 순수하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면 위험하죠. 정확하게 입장 파악하고 우리의 조건과 비교 우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수십 년 전에 그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해서 냉정하고 빠르게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들도 이 뉴 노멀에 맞춰 생존 루트를 찾아야겠죠.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고 집착하면 패착입니다. 또 무시하고 외면하면 낙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선택은 섭리상, 구조상 가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격변의 시대이죠. 지금까지의 규칙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질서가 오기 전에 대혼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곧 기회이기도 하죠. 더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 또한 계속 집중하고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제이디 벤스 그리고 피터 틸 계속 관심 가져가면서 추적해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국이 어떤 길로 가는지 계속해서 집중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은 미국의 도전 그리고 우리의 선택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간 내서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